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T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에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요즘 한때 큰 화제를 모았던 3D 프린터 예.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네. 솔직히 여기저기서 보기도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이 처음 소개가 됐을 때 화제가 됐던 것에 비하면 뭐 별로 크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솔직히 크게 인기를 끌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최근 이런 3D 프린팅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정말 처음 화제를 모았던 것에 비해서는 확실히 관심이 좀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도 계속 성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의 변화는 어떤가요? 일단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월러스 리포트라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이 3D 프린팅 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보고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D 프린팅 시장은 21%나 성장했습니다. 네. 이게 2016년에는 17.4%였고 그 전에 좀 더 작았으니까 일종의 이제 J자 커브를 타기 시작한 거죠. 네. 국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작년 국내 3D 프린팅 산업은 약 3,469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6.8% 성장했다고 오, 합니다. 예. 요즘 경기에 비하면은 적지 않게 성장한 셈이죠. 네. 사실 저는 디자인을 전공해서 3D 프린터를 많이 써봤는데 한 3년 전쯤이었어요. 예. 근데 디자인한 거가 그대로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긴 한데 사실 형태가 완전하지 않고 막 좀 오차도 많아가지고 예. 이게 얼마나 발전할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니까 그 이유가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다양한 사용처가 개발됐습니다. 전에는 주로 이 시제품을 제작한 용도로서 이제 많이 쓰였거든요. 네. 근데 네. 요즘은 의료용이나 산업용, 이 교육용 분야 등 여러 용도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쓰일 곳이 많아지니까 다양한 회사들이 새로 이 3D 프린팅 산업에 진출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아직까지는 뭐 스트라타시스랑 3D 시스템즈 같은 이 3D 프린팅 전문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는 있지만 예. 여기에 이 프린터로 유명한 HP나 아니면 이 전기기 제조업체인 GE 같은 대형 기업들을 포함해서 또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이 속속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마 이 금속 3D 프린팅 시장의 성장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2017년에 판매된 금속 3D 프린팅 솔루션은 1,768개로 2016년에 비해 약 80% 정도가 늘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용도가 생기고 거기에 맞는 다양한 재료를 쓸 수 있게 되고 다양한 회사가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금속 3D 프린팅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네. 금속은 높은 온도에서 녹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여기서 금속 프린팅을 할 때는 그 금속을 녹여서 무엇인가를 만들진 않고요. 네. 주로 이 분말 형태로 된 재료를 뿌립니다. 네. 뿌리고 거기에 가볍게 접착제를 깔아주고 다시 뿌리고 이런 걸 무수하게 반복하면서 특정한 예.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 금속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제작할 수 있나요?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항공기나 자동차, 우주선을 비롯해 정말 다양한 부품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항공회사 보잉에서는 이 비행기 생산에 3D 프린팅된 티타늄 부품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승인을 받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3D 부품을 사용해서 한 대당 300만 달러의 생산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GE에서는 이제 어드밴스드 터보 프롭이라는 이름의 항공기용 제트 엔진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시제품인데요. 부품 셋 중에 하나는 이 3D 금속 프린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재밌는 것은 이로 인해 원래 855개의 개별 부품으로 조립되던 엔진을 단 12개의 부품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네. 이 엔진 앞으로 2년간 테스트를 거쳐서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어. 그 밖에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에서도 이 3D 금속 프린터를 이용해서 자동차 부품을 좀 대량 생산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동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자동차를 거대한 거를 3D 프린터로 만드는 것도 보기도 했고 예. 예전에 한때 이제 총기를 3D 프린터로 제작을 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게 또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예, 이 총은 사실 좀 굉장히 많이 논란이 네. 됐었는데요. 이 3D 프린팅 기술이 악용될 수 있는 좀 대표적인 사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3D 프린팅된 자동차도 이제 굳이 따지면은 밑에는 셰시 이런 기계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3D 프린터로 프린팅한 그런 거였죠. 네. 근데 최근에는 자동차 문틀이나 이 유리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3D 프린트로 만들겠다. 디테일한 부분 모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생산해서 팔겠다라는 자동차도 선보였습니다.
LSEV라는 이름의 전기차인데요. 한 대를 만든 기간이 약 3일 정도 걸리고요. 비용은 $7,500 정도가 이제 든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 부품을 딱 57개밖에 쓰지 않아요. 오. 예, 그리고 올해 말부터 소규모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체 제조 공정을 이제 3D 프린팅으로 바뀌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직 좀 더 개발되어야 하긴 하지만 이제 3D 프린팅으로 만든 부품이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있고요. 예. 또 생산 속도 등의 결점도 메꿔 나가는 그런 약간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단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보완해 나갈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정말 3D 프린팅으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정말 네. 뚝딱 만들어내는 세상이 오는 것 같은데요. 내 집도 만들 수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집을 이 3D 프린터로 짓겠다라는 시도는 솔직히 예전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네. 올해 들어 최초로 상업용,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사는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덜란드 아이트호반에서 건설 중인 프로젝트 마일스톤이라는 건축인데요. 올해부터 5년간 순차적으로 5채의 임대주택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한 채를 짓고 그 집에서 사람을 살게 한다면 이걸 개선을 해서 그 다음 채를 짓고 또 다음 채를 짓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짓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이 들어와서 살긴 하지만 일종의 그 실험적인 프로젝트인데요. 지금은 건물 본체만 프린팅을 하지만 5년 후에는 바닥에 있는 배수관 같은 이런 부품들까지 모두 3D 프린팅으로 출력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3D 프린터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음식을 프린트한다거나 아니면 패션 소품을 프린트한다거나 하는 이 굉장히 다양한 활용처를 발견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만들기도 쉽고 저렴하기까지 하니까 정말 앞으로 뭐 도시 주택 문제 산업에서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또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3D 프린트 기술이 그 의학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는데 네.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나요? 얼마 전 두개골 수술을 받은 강아지 이야기에 대한 기사를 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네. 뇌종양을 앓고 있는 개였는데요. 이 뇌종양 제거 수술 후에 없어진 두개골 부위를 3D 프린터로 만들어가지고 찍어내서 교체를 했습니다. 예. 이처럼 소규모 맞춤 생산에 알맞은 3D 프린터의 특성 때문에 의료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가장 크게 성장할 분야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네. 치과 쪽에서는 이미 좀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이 투명 교정기나 아니면 맞춤형 임플란트 치아를 만든 용도로 좀 사용되고 있고요. 또 외과 수술에 필요한 어떤 수술 시뮬레이션용 인공 장기나 아니면 이 수술할 부위를 잡아주는 가이드락이 있습니다. 이런 거나 아니면 인공뼈 등의 제작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정말 나중에 상용화가 되면 환자들에게 정말 유용하겠다 싶네요. 또 최근에 바이오 3D 프린팅 기술로 인공 각막을 만들어냈다는 네. 소식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재생이 어려운 조직이나 장기의 재건을 돕는 이런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한 2, 3년 전만 해도 이렇게 빨리 발전할 줄은 좀 몰랐는데요. 네. 최근에는 살아있는 세포를 출력하고 배양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인공 혈관, 인공 간, 인공 귀, 인공 피부 등을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다양한 인공 장기를 좀 출력하는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굉장히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에스펙트 바이오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바이오 3D 프린팅 스타트업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는 이제 신약 실험 등에 쓰일 수 있는 인공장기를 연구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세포, 그러니까 바이오 잉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 다르게 층층이 쌓아가지고 실제 생물과 유사한 조직을 이제 프린트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렇군요. 임상 시험에 쓸 수가 있다 이런 예. 얘기가 되겠군요. 실제 그 피부랑 굉장히 비슷하니까요. 또는 동물 실험 같은 이런 용도로 쓸 수가 있고 화장품 회사에서 쓰이는 인공 피부 용도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3D 프린팅 기술의 현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3년 전 얘기를 또 꺼냈는데 제가 해봤을 때는 사실 후보정이라 그러죠. 뭐 사포로 갈거나 그렇게 해서 고생한 일이 많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발전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니까 더 기대가 되고 앞으로 이 3D 프린팅 기술이 산업 전반에서 미래를 어떤 선도해 나가는 기술이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